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산술식이 수식의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엑셀에서는 비교 연산이나 또 참조 연산, 그리고 텍스트 연결 연산자 같은 그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식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에서는 엑셀에서 수식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수식 작성의 기초를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잔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잔액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전에 있는 잔액에 들어오는 수입을 더하고 그리고 그때 지출된 것을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엑셀에서는 수식을 할 때는 반드시 등호라는 것을 꼭 붙입니다. 등호를 붙이지 않으면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등호를 반드시 붙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등호를 붙여서 엑셀에서는 실질적 데이터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셀 주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산술 연산에 사용되어지는 더하기 부분을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수입의 금액을 있는 위치, 셀 주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당연히 잔액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산술 연산자에 있는 빼기 부분을 표시를 하시고 지출 금액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이 끝나고 수식이 다 작성되고 나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술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요 는이라고 하는 등호를 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지워버리시면 그냥 단순한 산술식이 아닌 그냥 문자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산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얻고 싶다 할 때는 요 앞에 반드시 는 등호를 붙이셔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에선 반드시 이 등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보면은 자,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이와 같은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는 AND라고 하는 표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 논리 연산자라는 걸 배우실 때도 이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수 문자는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는 텍스트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텍스트 연산자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 연결해주는 연산자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우리가 숫자는 그냥 더하기를 표시하면 되지만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는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특수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기술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B3에 해당되는 B3은 바로 이 데이터죠. B3과 그 다음 C3에 있는 것을 이렇게 %를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정보기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B4 같은 경우에는 B4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1과 2가 되겠죠. B4와 그 다음에 C4를
N%를 해주면 N%는 그냥 단순히 결합해주는 연결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단순히 연결해주기 때문에 1과 2가 그냥 결합되어서 얘는 숫자가 아닌 뭐가 되겠어요? 네,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얘는 문자열을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과 수업을 했을 때 그리고 함수를 어느 정도 배웠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셀의 주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셀 주소를 명칭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는 여러분이 이미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아시다시피 상대 참조와 그 다음에 절대 참조와 그리고 혼합 참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상대 주소 또는 혼합 주소 또는 그리고 혼합 주소하고 그 다음에 절대 주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조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대 참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셀 포인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주소의 값도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혼합 참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A1 또는 뭐 B1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냥 상대 참조가 되겠고요. 혼합 참조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달러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쓰시고 A를 쓰고 이렇게 쓰거나 또는 열은 변동을 하고 행은 변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절대는 뭐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각 행이나 열 앞에 달러가 붙게 되는데 절대 참조는 행과 열에 다 달러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달러가 붙는 것이 바로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거를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런 겁니다. 자, 교과서에 우리가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B3에 셀 포인트를 두시고 그 다음에 수식을 넣습니다. 수식은 어떤 수식이냐면은 해당하는 가격에 이 할인율을 적용을 시키면 할인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하나를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원에 10%면 1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가격이 만원일 때 10%를 우리가 할인을 받을 때는 얼마나 할인 받는지 할인 금액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면은 나는 지금 할인율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 자 봅시다. 두 번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격에 이 할인율이 곱해져서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얘는 이 수식으로 우리가 채워넣기를 그냥 했을 때는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여기 계산식을 보다시피 여기 가격에 어떻게 이 가격이 곱해져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이걸 계산식을 쓸 때, 어, 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만,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프로테지를 곱해주는 이 값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식의 셀 포인트는 바뀌어도 10%를 계산해주는 요 셀 주소는 바뀌지 말아라 할 때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개념을 조금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을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고정할 때 주소에서 바로 우리가 할 것이 바로 혼합참조나 절대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뀌지 말아라 할 때는 우리가 주소지를 바꿀 때 펑션 키, 즉 기능 키입니다. F4라는 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열과 행에 각각 달러가 한번 붙고요. 다시 한 번 더 F4를 누르면 이번에는 행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이번엔 열에만 붙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처음에 상대 참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은 키보드 F4를 눌렀을 때 이런 참조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때 첫 번째 바뀌는 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상대 참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금방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B2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4를 눌러서 전체를 아예 꽉 묶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제가 채워 넣기를 할 때는 같은 B열로 내려가기 때문에 행만 바꾸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혼합 참조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과서에는 혼합 참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를 쳐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자,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되어서 이 부분의 앞에 행번호에 달러만 붙여줘도 정상적으로 각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10%에 해당되는 값의 변화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만원의 10%는 2,000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주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채워 넣기죠. 정상으로 했을 때 채워 넣기를 하면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는 금액이 자, 봅시다. 여기 제가 15%에 해당되는 대상의 값은 요 옆에 있는 B3이 아니라 뭐죠? 네, 맞죠? 요것이 요 A열에 해당되는 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 하나만 봤을 때는 위에 있는 할인율에 해당되는 부분만 고정하면 되었는데 옆에 15%에 해당되는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하려면은 이번에 또 한 번의 작업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은 옆으로 갔을 때 B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옆으로 가도 B열로 바뀌지 말아라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A열을 꽉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죠? 펑션 키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행이 고정이 되는 혼합 참조, 또 한 번 누르면 열이 고정되는 혼합 참조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열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원에 15%면 1,500원이고 만원에 20%를 활용하면 2,000원인 게 가격이 잘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쭉 드래그를 해서 할인율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 표가 완성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표 안에서는 우리가 열을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와 그 다음에 행을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를 활용해서 할인율에 따라 가격의 할인가를 우리가 표로 작성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상대 참조, 혼합 참조, 그 다음 절대 참조를 아시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표를 만들어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한 할인율, 가격에 따라서 할인율이 얼만큼 빠지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내가 실제로 이 가격에 내가 내야 되는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할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전 거랑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는 그냥 해당하는 가격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실제로 제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교재에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기 B2에 셀 포인트를 먼저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수식 는을 하시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원래 할인율가 10%는 이제 작성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름 상자도 정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상자부터 먼저 정의를 하는 걸로 시작하죠. 자, D2에 셀을 선택하시고 얘의 이름 10%에 해당되는 거를 이름을 한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 정의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 상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대시면 여기가 이름 상자가 됩니다. 여기 그 부분이 이름 상자 부분이 됩니다. 이 D2 대신에 이름 상자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를 교과서에 뭐라 되어 있죠? 네, 할인율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셔야지 D2 대신에 할인율이 되고 D2를 가면 할인율로 이렇게 바뀌어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할인가를 할 겁니다. 할인가의 수식은 는 하시고 실질적 정상 가격에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10% 할인합니다 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해요? 원래 나의 가격에 할인되어지는 가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할인되어지는 가격은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어땠어요? 자, 수식을 제가 잠깐 보시면 자기의 본래 가격에 뭐 하셔야 되죠? 네, 곱하기 해서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할인율 10%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할인율이라고 쓰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명명한 이름과 동일하게 똑같이 써야 됩니다. 뭐 사이 띄우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자, 10,000원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했을 때 실제로 할인되는 것은 1,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원 할인받는 금액을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실제로 내야 되는 결제 금액은 1,000원을 뺀 본래 가격에 할인된 가격 1,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수식은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죠?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자기 원래의 가격에 할인되어진 금액이 빠져야지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계산식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를 하시면, 네, 가격은 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할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절대 주소를 써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절대 주소를 쓰고 하는 게 귀찮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면 절대 주소 같은 개념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똑같은 만약에 제가 이름 상자를 정의하지 않고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옆에 잠깐 써보겠습니다. 원래 가격에 빼기 나의 가격에 곱하기 뭐 하셔야 됩니까? 네, 이 할인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름 정의를 했지만 만약에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아마 D2가 될 겁니다. 이 D2의 주소를 뭘로 하셔야 돼요? 네, 절대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름 정의를 해서 이거는 좀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절대 주소를 막 내가 일일이 만들고 하기가 귀찮더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름 정의해서 써라 하는 그런 방편으로 참고하세요라는 면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할인가와 할인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교과서 41페이지인데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는 하시고 아까 한 대로 절대 주소를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하면 되겠죠. 나의 본래 가격에 빼기 나의 가격을 하고 할인율은 옆에 있는 할인율이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할인율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시트에 있는 할인율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다른 시트에 있는 할인율을 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가격을 해야 되겠죠. 나의 가격에 곱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9,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0%에 대한 할인율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다른 시트에 있는 요 할인율 자, 보죠. 요 앞에 있는 할인율은 느낌표가 되어 있어요. 느낌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다른 시트에 가져온 겁니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A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이 A3의 할인율은 바뀌면 돼야 한대요. 네, 바뀌면 안 될 겁니다. 그죠? 고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가격이 되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를 고정화 시키지를 않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금액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화 시키지 않으면 그냥 할인율 A3에서 A4, A5, A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에러가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A 여기서는 값이 아예 여기까지 맞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할인율 가격이 계속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50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하시면 안 되겠죠. 할인율이. 그죠? 거기에 맞춰서 바뀌면 안 되고 이 수식은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그 고정된 할인율에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게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부분은 조금 패스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혼자 해보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절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이 수식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실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좀 간단하게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금액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보통 우리가 거기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수식을 쓰시고 단가, 그죠? TV 단가에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셔야 됩니까? 보통 판매는 내가 판 거에 몇 개를 팔았냐가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와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할인 판매가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수식은 많이 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몇 퍼센트 할인을 하고 있나요? 5%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금액을 내가 실제로 다 팔면, 정상으로 팔면 이 금액들을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내가 5%를 할인해서 팔았을 때 전체의 판매 금액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거기 계산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판매 금액에 뭐 하십니까?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요. 할인 판매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자, 판매 금액 곱하기 뭘로 되어 있죠? 네, 할인율 5%예요. 그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얘는 이 금액에서 262만 5천원 정도가 할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금액을 할인 판매를 요 금액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인이 요만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네, 요 할인율 5%에 해당되는 주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가 필요로 한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줘야 됩니다 라고 한 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결제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나의 가격이 이건데 이 금액에서 나는 요만큼은 5%에 해당되는 이 할인 금액은 내가 빼줄게 라는 겁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못 찾아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이런 수식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되고 위에 할인율을 제가 절대 주소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네, 결과가 잘 나오겠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계산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의 원래 가격에 그 다음에 할인이 얼만큼 되어지는 금액을
빼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고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주소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소. 그래서 우리가 수식에서 절대 주소, 혼합 주소, 그 다음 상대 주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수식을 사용하고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수업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견디시고 차근차근히 따라오신다면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